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우리 좀 몇 가지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5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인데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기판주들까지 거의 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의 반도체에는 여전히 뭐 강력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기에 더해서 내일부터 반도체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이제는 뭐 전자닉스가 아니면은 주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뭐 크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뭐 CXMT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봐야 되겠죠. IPO 이슈가 다시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우선은 CXMT가 5월 27일 이제 상장 마지막 최종 심사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고, 원래 작년에 이제 심사가 들어갔다가 회계 이슈로 한번 빼기 당하고 이번에 다시 된 건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작년 4분기 때 손익 조금 잘 나온 것 빼고는 뭐 매출액 증가세도 그렇고, 뭐 아무리 중국 업체가 수율이 안 나온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너무 못 나온 실적이었는데, 저도 1분기 실적 보고는 참 좀 의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6월 달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YMTC가 5월 19일 날 IPO 접수를 했으니까 뭐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3분기에서 4분기쯤에는 또 IPO가 상장이 되지 않을까, 통과가 되게 되면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CSMT가 25년도에는 순이익 기준으로 한 1.4억 위안인데 1분기만 350억 위안이니까 이게 도대체 몇 편인지 저도 좀, 근데 우선 대략 한국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지금 220 위안인데 200 위안으로 그냥 계산하면 7조 정도 돈을 번 거거든요. 근데 지금 IPO 올라온 자료를 봤을 때는 상반기 때 매출액이 한 1100위안 정도고 순이익이 한 650억 위안에서 750억 위안이니까 한 14조까지 이제 버는 걸로 보고, 펄을 20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도체들이 솔직히 캠브리콘 이런 애들도 그렇고 기본 50 이하가 없어요. 기본이 막 80에서 100 정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내수의 MS를 키워나가는 프리미엄을 주니까 좀 20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20 정도 주면 시가총액이 한 4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딱 4배 차이,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IPO의 지금 타켓 시총이고, 뭐 좀 오버해서 보는 데는 시총을 3에서 4조까지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CSMT가 증설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상해 공장에서 지금 HBM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총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SMT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우리가 물론 현재 미국 빅테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상황은 맞지만은 CSMT의 증설 속도가 얼마나 이게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6년 4분기, 27년 1분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CXMT가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실적 개선 속도가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뭐 한국 업체들은 이제 고성능 뭐 HBM이나 뭐 DDR5나 이쪽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범용 뭐 DDR4부터 뭐 정말 저하단 DDR3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생산 안 하다 보니까 또 생산을 또 DDR4는 거의 많이 줄였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 수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폭등을 했는 거고, CSMT 이번에 IPO 나온 거를 이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80에서 90%가 장기 계약 물량이고 스팟 물량이 10% 내외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CSMT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물량은 10%도 채 안. 그러니까 거의 스파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가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비싸게 그렇겠죠. 판매가 그러니까 이게 1분기 때 이렇게 서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때 더 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고 이제 판가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CXMT가 상장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어떤 밸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밸류를 우리가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거를 해서 이제 조달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자금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앞으로 이 자금들은 어떻게 쓰일지 이렇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이제 타켓 시총이 퍼 20으로 했을 때 400조인데 아마 당일 상장날 물량을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도체 중국 현황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시총이냐고 보시면 CATL이 지금 400조예요. 알리바바가 한 48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CSMT가 400조에 상장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시총이라고 또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폭스콘이 3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400조 이상에서 시가가 형성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좀 조정이 있던지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랠리를 해서 3조, 4조도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CSMT가 25년 내내 캐파 기준으로 한 그냥 러프하게 한 28만 장에서 한 30만 장 보고 있거든요. 연 생산량을.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연간으로 디램 점유율을 얘네가 한 3, 4% 정도 보는 것 같아요. 7%가 좀 안 되게. 근데 올해 얘네가 증설하는 물량까지 생각하면 MS가 10%까지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30만 장인데 현재 CSMT가 팹이 3개를 갖고 있거든요. 허페이랑 그다음에 이제 북경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향후 3, 4년 동안 80만 장까지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80만 장까지 올리면 거의 하이닉스랑 그렇죠. 예, 맞먹는 물량인데 이게 이제 물론 수율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에서 소비재, 그러니까 뭐 가전, PC 이런 거에 중국이 사용하는 양이 한 3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한 80만 장이 결국엔 중국 내수에서 쓰는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캐파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CSMT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안방에서 이제 이 섹터는 너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예 뭐 발 못 붙이게 하는 이제 그런 물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HBM CSMT가 작년에 북경의 공장에 라인 전환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세대 그 공정에서는 국산화율이 현재 20%가 채 안 되는데 작년에 이제 미국 장비 다 배제하고 국산화 장비로 해서 지금 40%까지 이제 국산화 장비 비율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내수 이제 국산화 관련된 중국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애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40%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IP하고 난 후에 이 증설하는 물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상해에 얘네가 HBM 전용 라인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직은 그 생산 3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됐어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은. 근데 아마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되면 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80만 장이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IPO로 인해서 이 막대한 거의 6조 가까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CSMT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XMT가 상장이 된다라면은 이것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원래는 정말 비중이 적었는데 지금 아마 올해는 한 10%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PC 업체 대리나
HB가 CSMT 메모리 사용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 얘기가 돌았고, 뭐 애플까지 한다, 로봇까지 돌았는데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테스트하면 보통 통상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DDR5가 내년쯤 되면 CSMT도 안정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량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테스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전체 생산량에서 굉장히 미비해요. 10%도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DDR5 물량이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제품 컬 테스트 해서 사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뭐 내년 하반기나 28년 출시하는 모델에는 CSMT 물량도 사용한다는 거를 이제 배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내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반도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협상용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AI PC 같은 경우에도 기가바이트가 지금 최소 16기가에서 32기가를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PC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가율이 거의 15%에서 35%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전체로 그냥 봤을 때는. 그러면 DDR5 중국 거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학대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물론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외 지역에 이거를 탑재를 한다는 거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황기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게 촉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DDR5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 물량이 탑재되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고, 9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미국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뭐 가야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만일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가야 뭘 줄까? 그래서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뭐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미국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악재인 거지,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좀 이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5월 26일이죠. 자, 지금이라도 전자닉스를 사야 된다. 저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여기서 지금 다 12,000포인트까지 이제 맥시멈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여기서 사서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론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연초부터 제가 유일하게 봤던 섹터가 이제 PCB 업종인데, 저도 팔고 난 후에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은 어쨌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베타가 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기회를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쏠림을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극단 쏠림을 경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 결국은 같았다라고 좀 귀결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이거를 매수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했었던 계획에 의한 매수인지, 아니면은 못 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몰라, 이거 팔아, 그냥 저거 따라가, 이거인지,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만약에 내가 쉽게 말해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